네, 데이터 분석 입문 1 6주차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주제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은 4장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추측 통계학의 기본인 통계적 추론, 즉 추정과 검정과 관련되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의 그 데이터 분석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여러분들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고 강의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이고요. 책으로 보면 제4장 통계적 추정과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 전체가 뭐라고 했죠?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population. 그 중에 n개 샘플을 뽑죠. 뽑은 걸 갖다 뭐라 그랬죠? 표본, 샘플이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 표본 추출, 즉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게 n명의 이제 표본을, n개 표본을 뽑은 거죠. 그럼 뽑은 표본에 대해서는 뽑은 것의 특성,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특성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뽑은 놈의 평균을 표본 평균 X바, 뽑은 것의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 S, 뽑은 것의 분산을 표본 분산 S제곱, 뽑은 것의 비율을 P바, 이런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자 원했던 특성이 있어요. 그걸 모수라고 했죠. 모수, 파라메타.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모집단의 표준편차, 모표준편차,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 모집단의 비율, 모비율, 이런 겁니다. 기호로는 뮤, 시그마, 시그마 제곱 P. 슬라이드 두 번째 장 중간에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체 일부를 뽑아서 그 표본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자 원하는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짐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찍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통계적 추정을 먼저 하면요. 이후에 이제 검정을 다시 얘기를 할게요. 표본으로부터, n개 표본으로부터의 특성,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했던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추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통계적 추정이다. 그래서 통계적 추정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 대상은 뽑은 것의 특성인 통계량이 아닙니다.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가 우리의 관심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우리가 우리의 관심 대상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했다. 그럼 추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추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다 조사했으니까. 그렇죠? 추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추정의 목적은 표본을, 샘플을 이용해서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특성인 모수에 대해서 적절한 추정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뭐 빅데이터 분석 이럴 땐 이게 뭐 빅데이터는 뭐 통계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빅데이터 자체를 모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 추론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빅데이터는 특징이 첫 번째 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집단의 대표성을 잘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와는 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럼 이렇게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느냐?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점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자 원하는 특성인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걸 점 추정이라고 해요.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회사에서 만든 A 제품의 불량률은 3.5%이다.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말한 거죠. 또는 B 제품의 수명은 5년이다.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이제 짐작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점 추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모집단의 평균, 뮤, 모집단의 비율, 또는 모집단의 분산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표본 평균, 모집단의 평균의 추정값, 모집단의 평균은 뮤죠. 뮤를 추정한 값을 해시라고 모자를 씌웁니다. 그것을 표본 평균 X바 하나 값으로 이제 짐작한 거죠. 그 다음에 표본 비율, 그거 기호가 잘못되어 있네요. 표본 비율은 우리가 월구적으로 건 모 비율이죠. P를 추정한 값, P 햇은 표본 비율, P 바로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로 안에 식이 비율과 분산이 맞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확인할 거예요. 바꿔서 적어 놓길 바래요. 녹화 중이어서 제가 지금 다시 바꿀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뽑은 것의 분산은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이 뭐예요? 시그마죠.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을 추정한 걸 햇. 모자를 씌우면 돼요. 그것은 뽑은 것의 분산. 하나의 값으로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한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배운 세스를 이용해서 기술 통계량들이 뭐 쭉 나오잖아요. 뭐 평균은 얼마고 뭐 또는 분산은 얼마고 뭐 중앙값은 얼마고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의 값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두 점 추정치다. 추정치는 실제 값을 추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통계량은 추정량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찍는 것은 뭐냐면 점 추정은 이런 거죠. 모수가 있죠. 모수가 있어요. 뮤가 있어요. 우리가 찍은 값이 있어요. x바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원래 참값이 있고 뮤가 있고 찍은 값 x바가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오차잖아요. 오차. 근데 모수 뮤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 추정은 모수 빼기 찍은 값, 추정값을 해보면 그게 오차인데 뮤를 모르니까, 모수를 모르니까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점 추정은 모수의 값과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는 표본의 추정치이지만 이 값이 어느 정도나 오를 것인지, 왜냐하면 표본은 보통 추정치가 미지인 모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미지인 모수에서 뮤에서 표본의 추정치 x바를 뺀 게 오차인데 모수를 모르기 때문에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 추정이 갖는 건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점 추정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간 추정이라는 걸 고려해서 오차가 얼마나 되는가 그 한계 값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구간 추정은 미진 모수가 속할 구간, 어디에서 어디까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간으로 이제 추정하는 게 우리가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즉 미진 모수가 속할 구간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미진 모수가 속할 구간, 즉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에 대해서 확률을 가지고 모수가 포함될 구간을 말해주죠. 그래서 구간 추정은 점 추정의 단점을 보완하나 하나의 값 대신에 모집단의 모수를 포함하는 구간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추정하게 된다. 모수가 신뢰 구간에 속할, 모수가 신뢰 구간, 모수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일 거야 라고 신뢰 구간에 속할 확률을 제시함에 따라 추정값이 모집단의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량을 바탕으로 한 통계적 추정은 구간 추정을 선호하는데, 물론 점 추정값도 같이 제시를 합니다. 네. 거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구간 추정을 우리가 이제 그걸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모수가 포함될 구간을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신뢰 구간이 모수를 포함할 확률은 표본을 무한히 반복해서 추출할 때 모수를 포함하는 구간의 상대도수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게 되게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 뭐냐면 뮤라고 하는 모수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일 거야 라고 이렇게 구간으로 추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뮤를 포함하든지 포함하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100번을 구하해 보면요, 100번 중에 95번은 뮤를 포함하는 구간이 나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상대도수 100분율로 해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적힌 말을 좀 더 읽어보면, 즉 1회의 표본 추출로부터
얻어진 모수에 관한 구간에 확률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1000번을 표본 추출을 해서 추출한 것마다 구간을, 실내 구간을 구한 거예요. 그 1000번 중에 950번은, 95%는 모수를 실제로 포함하는 구간이 나오고, 그 비율을 무한히, 즉 극한값을 구해보면은 95% 정도가 이제 나온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간이 모수를 포함할 확률을 우리가 신뢰 수준이다라는, 그래서 95% 신뢰 수준, 99% 신뢰 수준,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거기에 구간 추정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A 제품의 시장 불량률은 2%에서 8% 사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 불량률은 2%에서 8%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거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거기 그림을 보면요. 그 하늘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있죠. 그게 1-알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이 2분의 알파, 오른쪽 귀퉁이가 2분의 알파, 이런 거죠. 그래서 전체 합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그 가운데를 이제 잘 보면요. 뮤라고 하는 구간, 가운데선 뮤라는 구간을 첫 번째 거는 그 포함하고 있죠. 두 번째 줄도 뮤에 걸쳐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걸쳐 있는데 여섯 번째는 뭐예요? 그 가운데 뮤선을 벗어나 있죠. 그래서 포함한 경우, 포함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그 95% 구간은 뮤를 포함하는 구간이 나온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90%가 있고요. 95%가 있고요. 99%가 있죠. 그래서 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구간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넓어지죠. 모수가 신뢰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땅덩어리 면적이 90%일 때, 95%일 때, 99%. 즉 신뢰 수준이 높아질수록 신뢰 구간은 넓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은 다시 말하면 모수를 포함할 것으로 추정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신뢰 수준은 신뢰 구간이 모수를 포함할 확률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확률은 무한히 반복해서 추출했을 때 모수를 포함하는 구간도 생기고 포함하지 않는 구간도 생기는데, 그 전체 중에 포함한 구간의 백분율이다. 상대도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오차 한계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보면은 모집단의 참값이 있죠. 뮤. 표본에서 산출된 통계량이 뭡니까? X바. 예를 들어서. 그거와 차이가 오차죠. 그 오차가 아무리 커도 이거를 넘어가진 않아 하는 경계값이 오차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예시에 보면 신뢰 구간은 이런 거잖아요. X바가 있어요. 뮤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구한다면 X바 점 추정치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고 빼줘서 오차 한계만큼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점 추정값이 얘가 X바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 수준, 즉 95% 신뢰 수준이냐 99% 신뢰 수준이냐. 정규 음포를 가정할 때 95% 신뢰 수준은 그 Z값이 1.96이고요. 99%는 2.58이 되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그 뒤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거죠. 표준 오차.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신뢰 수준을 크게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오차 앞에 신뢰 수준 관련되는 Z값이 1.96이 95%일 때인데 99%는 2.58이니까 더 넓어지죠. 오차가 더 커지는 거죠. 한계가. 그래서 신뢰 수준을 크게 하면 오차 한계는 더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자, 1055개의 표본에서 신뢰 수준을 95%일 때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예요. 근데 똑같은 샘플 크기에서 신뢰 수준을 99%로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을 똑같이 했을 때 오차 한계를 줄이는 방법은요. 표준 오차,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n을 크게 하는 거예요. n.
그 분모에 있잖아요. 그래서 표본 크기를 크게 하는 게 오차 한계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n의 크기를 100개를 예를 들어서 10배, 1000개로 바꿨다고 해서 오차가 10배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루트 배만큼이 하기 때문에 또 샘플을 많이 뽑으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표본을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표본이라고 하는 오차,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적정 크기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실내 구간에 대해서 유의할 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신뢰 수준을 높이는 데는 그만큼 반대급부가 요구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A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지율이 57%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차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1.5%포인트다. 라고 하면 99.7% 신뢰 구간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57% 플러스 마이너스 3. 제 값이 3이죠. 99.7. 3 곱하기 1.5를 하면은 0.045가 되죠. 오차한계가. 99%. 그 위에 오차한계가 아니라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게 맞네요. 표준 오차가 1.5%라는 겁니다. 그 다음 95% 신뢰 구간은 대략적으로 57 플러스 마이너스 제 값이 얼마가 돼요? 1.96이잖아요. 약 2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0.015를 하면 0.030이 되는 거죠. 즉 신뢰 수준이 더 높아지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더 길어진 거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다시 얘기할게요. 좀 오타를 고칠게요. 오차 한계가 아니라 표준 오차가 1.5%일 때예요. 그래서 99.7%에서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0.04, 4.5%포인트가 되고요. 95%일 때는 Z값 곱하기 0.01로 하니까 0.03%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타니까 이해해 주길 바래요. 즉 같은 표본으로 신뢰 수준을 높이려면 더 큰 오차 한계를 감수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신뢰 수준을 높이면 오차 한계는 더 커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신뢰 수준도 높이고 예측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신뢰 관계를 짧게 하려면 샘플 수를 늘리는 것밖에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 n이 커질수록 다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요. 그래서 루트 n 분자가 커지면 표준 오차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통계량의 프리시즌, 정도가 높아지며 이는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표준 오차가 작아지니까 짧아지는 걸 의미한다. 즉 추정을 보다 더 정교하게 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길게 하면 추정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건 신뢰 수준 100% 믿어도 좋다. 이번 시험 점수 평균은 0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다. 이건 100% 믿을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 구간을 짧게 추정을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게 대단히 큰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뢰 구간과 관련되는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 또 그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 그 각각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거고요.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게 표준 편차, 표준 오차, 그 다음 오차의 한계, 요 세 가지 말을 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져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2교시는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